오늘도 검찰의 문제점 한두 가지를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사주의 자녀가 하나고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선택적 침묵이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교사의 공익제보로 시작된 사건은 2016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19년에 동아일보 사장 등에 대해 재고발이 있었고 2020년 국정감사에서 면접관들의 글씨체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제3자가 개입했다라는 것을 의심할 중대한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국회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올해 1월에서야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2차 수사 사건에서는 차장 검사로 지휘 라인에 있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현격하게 비교되는 검찰의 수사 의지와 수사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거대 언론사 사학재단을 봐주기 위해 검찰이 여전히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아닐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검찰이 봐주기 위해 공소시효를 넘기는 사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공정한 수사를 위해 1차 사건에서 불기소했던 차장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판사사찰 문건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판사사찰은 그 자체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당시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문건에서 판사 30여 명의 정보가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의뢰를 했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했고 지난 2월 서울고검에서 윤석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판사사찰 문건이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또다시 사건을 덮었습니다. 한편 검찰이 사건을 덮는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이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범죄 혐의는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이첩해야 합니다. 당시 공수처가 출범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고검은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이첩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단순 업무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검찰은 2021년 2월 1일 비공개 내규까지 제정해 이를 이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이자 시퍼렇게 살아있는 공수처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위반한 행태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신속하게 감찰을 해야 하고 비공개 내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윤석열의 판사사찰 문건 작성 행위와 서울고검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 국민이 바라며 공수처를 출범시킨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